안녕하세요, 고등학생 여러분. 저희는 이번에 8주차 동안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가르치게 된 세종대학교 스마클이라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데이터셋을 분석하기 위한 정보를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다양한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꼭 필요한 데이터 인덱싱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차원이 높은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조건으로 데이터를 추출하거나 다른 함수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필터링 및 정제하는 기법을 익힐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기에 꼭 필요한 과정인 데이터 정제 및 응용을 이번 시간에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데이터 필터링에 대해 배워보고 결측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특정 수치를 찾는 방법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빈 값에 값을 채우거나 아니면 이상값을 알아보고 판다스의 문자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테고리형 데이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 다음 람다에 대해서 공부하고 마지막 복습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분석 4주차 실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사용할 데이터는 기존 콜앱에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새로운 타이타닉 데이터셋을 활용해 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타이타닉 데이터셋 파일인 CSV 파일을 이 콜앱에 저장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눠준 타이타닉 CSV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 제일 왼쪽에 있는 5개의 기호가 있는데 이 중에서 파일 모양처럼 생긴 것을 클릭합니다. 그 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타이타닉 CSV 파일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샘플 데이터 폴더 안에 넣고 싶기 때문에 타이타닉 CSV를 여기 샘플 데이터 안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일 밑에 타이타닉 CSV 파일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파일 세팅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타이타닉 파일을 로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우선 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쓸 라이브러리들을 이렇게 미리 로드를 해주고 타이타닉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데이터를 여기에 저장할 건데 저희는 리드 데이터셋을 배웠기 때문에 판다스의 리드 CSV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근데 이 가져올 때는 괄호 안에 여러분이 가져올 파일의 경로를 써주셔야지 그것을 그 경로를 따라서 파일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 여러분이 아까 저장한 타이타닉 CSV 파일로 가서 우클릭을 하시면 경로 복사가 있는데요. 이 경로 복사를 누르셔서 여기 괄호 안에 복사 붙여넣기인 Ctrl V를 해주시면 이 경로에 있는 CSV 파일을 판다스 덤파이에 있는 리드 CSV로 읽어서 타이타닉이란 변수에 저장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이렇게 오류가 나는데 그냥 넣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따옴표를 하셔서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타이타닉이란 변수에 데이터가 저장이 됐을 거고 이제 이 데이터를 실제로 확인해 보기 위해서 헤드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타이타닉.헤드를 쓰면 저희가 저번 시간에 했듯이 앞에 5가지의 데이터셋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 여기 보시면은 타이타닉 데이터셋에 대한 정보가 나왔는데요. 먼저 컬럼을 보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12가지 컬럼이 나와 있고, 이걸 좀 정확한 정보를 조금 확인하기 위해서 인포 함수를 이용하면요. 네, 총 891개의 인덱스 로우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컬럼도 0에서 11까지 총 12개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 데이터의 타입, 패신저 아이디, 승객 아이디는 정수형이고, 생존 여부도 정수형이네요. 왜냐면 생존 여부는 죽었다 살았다로 나타나기 때문에 0, 1로 해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P클래스, 이것 또한 이 클래스 탑승객이 이제 탄 자리에 대한 클래스를 나타내는데, 이것도 정수형으로 나타내는 것 같고, 이름은 문자열, 그리고 성별도 이렇게 문자열로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여기 보시면 플랫 데이터 타입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머지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네, 방금까지는 콜앱에서 이제 파일을 로드해서 한번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우선 먼저 오늘 할 데이터 필터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데이터 필터링에서는 이제 필터가 정수기의 필터를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정수기에서 필터를 통해서 불순물을 거르는 것처럼 조건식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걸러준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일 조건식, 그리고 여러 개의 로케이션과 i로케이션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쿼리 함수나 난널 함수, 컨테인 함수 등을 이용하여 데이터 필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습하러 가보실까요? 데이터 필터링 실습을 해볼 건데요.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조건식만을 활용해서 필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단일 조건식을 활용하여 데이터 필터링을 해봅시다. survived 컬럼은 이제 그 사람이 생존하였는지를 나타내는데요. 생존한 사람들만의 데이터를 만약에 추출하고자 한다면 생존이 1, 그리고 죽으면 0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코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타이타닉에 괄호를 치고 타이타닉 그 컬럼 이름을 적어주시고, 이게 1인 데이터만 뽑아서 헤드 5개를 보여줘 라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생존한 사람들에 대한 인덱스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존자들 중에 특히 또 예를 들면 여성을 빼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코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엔드 표시로 하나 더 써주시면 되는데요. 타이타닉의 성은 여자인 거를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2가지 조건을 추가해서 이 2 조건을 가진 데이터만 뽑아달라는 거죠. 그러면 생존했으면서 동시에 성별이 여자인 것만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 5가지는 똑같아서 이렇게 나왔는데, 만약에 10개로 본다면 첫 번째 생존한 것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 거는 중간에 메일도 섞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두 번째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자인 것만 또 추출했기 때문에 여기 인덱스 번호가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메일인 것이 빠지고 피메일인 인덱스만 남아서 여러분이 설정한 2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판다스의 isIn 함수를 활용할 건데요. isIn 함수에 주어진 특정 값만 포함하는 데이터만 추출을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을 해볼 거고요. 저희는 이제
그 타이타닉 데이터셋에 인발크드라는 컬럼이 있어요. 이 컬럼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 위에서 보시면 이 컬럼을 의미하는데요. C, S, 그리고 Q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거는 이제 데이터가 이제 승객들이 승선한 항구명을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C는 셰르브르라는 지역을 의미하고 Q는 퀸즈타운을 의미하고 S는 사우샘프턴을 의미합니다. 타이타닉호가 항해를 시작할 때 셰르브르를 출발하여 사우샘프턴 그리고 퀸즈타운에서 추가 승객을 탑승시킨 다음 미국으로 항해를 하던 중 참사를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의미하는 인발크드는 이제 승객들이 탑승을 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 인발크드라는 컬럼에서 S나 Q만 포함하는 데이터만 추출을 이즈인 함수로 하고 싶다면 타이타닉 쓰고 타이타닉에 제가 원하는 컬럼을 쓰시고 점 이즈인을 쓰신 다음 괄호 안에 여러분이 원하는 특징을 쓰시면 됩니다. 저는 S와 Q에서 탑승한 승객에 대한 데이터만을 얻고 싶기 때문에 SQ를 썼고 여기 이제 마지막에 이거에 대한 정보 5개만 보여줘 라고 헤드를 입력하면 S와 Q에 대해서만 이제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게 아닌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는 새로 선언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직 타이타닉 데이터셋은 맨 처음에 봤던 이 오리지널 타이타닉 데이터셋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S와 Q가 나왔기 때문에 아까 위에서 살펴본 생존과 성별 여부에 관해선 바뀐 게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반대로 이 S와 Q가 없는 이 2가지의 정보를 가진 데이터를 빼고 데이터를 얻고 싶다면 여기 앞에 이렇게 물결 기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S와 Q를 뺀 나머지 C에 대한 정보만 추출된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로케이션과 iLocation 함수를 이용해서도 데이터를 이제 필터링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함수들은 저번 시간에 배웠으므로 다음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법은 데이터 필터링을 하는 방법 중 가장 추천하는 방법인 쿼리 함수입니다. 이거는 직관적이고 가독성이 높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만약에 제가 앞서 보면 이게 B클래스가 객실 등급을 의미하는데 이 등급이 지금 보시면 1, 2, 3이 있는데 객실 등급이 2, 3등급이 사람을 얻고 싶어요. 그리고 2, 3등급이면서 나이가 지금 보시면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70세 이상인 승객 데이터만 뽑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타이타닉 점 여러분이 쓰실 쿼리라는 필터링 함수를 쓰시고 이 괄호 안에는 일단 제가 P클래스가 2와 3등급인 사람 그리고 AND 표시로 2개를 나타낸다 했죠. 그리고 age가 70 이상인 사람의 헤드를 나타내줘 라고 한다면 2개의 인덱스밖에 없나 봐요. 헤드가 원래 5개의 인덱스가 기본으로 나오는데 2개만 나온 것을 보니까 P클래스가 2, 3등급이면서 나이가 70세 이상인 분은 2분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결집값을 제외한 데이터 필터링을 하고 싶을 수 있는데요. 결집값은 다음 챕터에서도 제대로 배울 거지만 조금 미리 보자면 약간 비어있는 그런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집값이 아닌 데이터만 여러분이 선택하고 싶다면 nonnull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캐빈 컬럼에서 보시면은 은근 결집값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데이터 분석을 용이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캐빈 컬럼에 있는
결측값인 데이터들을 제외한 데이터를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타이타닉의 낱널이라고 새로 변수를 만들어서 여기에 저장을 할 건데요. 타이타닉의 이제 낱널, 결측값 제외한 데이터 변수명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거는 타이타닉의 타이타닉.점 원하는 컬럼 이거에 낱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적용이 됐고, 그러면 저희가 이 낱널 변수를 바꾼 거니까 이 낱널 변수를 한번 데이터를 뽑아봅시다. 그러면 이 낱널에 헤드라고 함수를 이용하면 앞에 5개가 나오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캐비넷 값이 실제 데이터가 있는 데이터인 인덱스들만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특정 문자가 포함된 데이터만 선택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네임 컬럼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이름 중에 만약에 제가 이 사람의 이름, 이 이름을 가진 승객에 대한 데이터를 알고자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코드를 입력하면 좋을까요? 타이타닉하고 아까랑 계속 패턴이 반복되죠. 타이타닉하고 괄호하고 여기 이제 원하는 컬럼을 쓰시고 그 후 점 문자열 스트링을 나타내는 str 점 contains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괄호를 입력해서 제가 궁금한 이름을 여기에 따옴표를 써서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그 궁금한 이름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문자가 포함된 데이터만 선택하고 싶을 때는 str.contains 함수를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 contains에는 무엇이든 넣을 수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문자열, 이름이 문자열이기 때문에 문자열을 나타내기 위해서 문자열에만 사용할 수 있는 str 상위 모듈을 이거라고 하는데 이걸 호출을 해서 한 겁니다. 다음으로 결측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실제 데이터셋에는 값이 없는 부분이 많이 존재합니다. 아까 타이타닉 데이터셋에서도 보셨듯이 캐빈 컬럼에 난이라는 결측치가 많았잖아요. 이때 이 난을 결측 데이터 줄여서 결측값 또는 결측치라고 하며 널, 난 등으로 표기됩니다. 판다스 라이브러리에서는 결측치를 nan인 난으로 표시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결측치를 찾으려면 isNaR 함수나 아니면 isNa 함수를 이용해서 찾으실 수 있고 아니면은 시본 라이브러리에 히트맵을 이용해 주시면 시각화를 해서 결측치를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결측치를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결측치가 있는 행 자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 결측치를 다른 값으로 대체하는 방법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그 행의 결측치를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도 삭제가 되어 자칫 큰 정보를 얻을 수도 있는 데이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고요. 보통 후자의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해서 결측치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결측치를 제거할 때는 드롭나 함수를 이용합니다. 그럼 이제 결측값을 삭제하고 다른 값으로 채우는 방법을 타이타닉 데이터셋으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측값을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본의 히트맵 함수를 활용하여 시각화를 하고 isNaR 함수를 통해서 결측값만 찾아내보려고 하는데요. 히트맵을 쓰기 위해서는 매플로립 라이브러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타이타닉 데이터셋을 사용할 거고 이 매플로립 라이브러리에
그림을 만드는 피겨 함수를 쓰시고 여기에 이제 이 그래프의 사이즈는 가로 12 그리고 세로 7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10원의 히트맵을 가져오시고 타이타닉 점 is null 함수를 쓰셔서 타이타닉에 결집값 있는 것만 뽑을게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pld.show를 해서 두 번째 시간에 배웠던 매플로립을 활용해서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그러면은 이 시각화를 통해 여기가 이제 결집값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AG와 캐빈 컬럼에 결집값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데이터로 가보면은 첫 번째 이 데이터만 보셔도 AG에는 두 개나 있고 캐빈에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결집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C5 라이브러리에 히트맵을 사용해서 결집값을 시각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은 인포 함수를 사용해서 결집값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타이타닉.info를 쓰시면은 아까도 확인하셨지만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서 non-null count라고 나와 있습니다. 총 891개가 인덱스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714개의 데이터만 있다는 것은 891에서 714를 뺀 만큼은 다 결집값이라는 의미입니다. 캐빈은 더 심하지요? 891에서 오직 200개의 데이터 정도만 데이터가 있고 나머지 600개 정도는 다 비어있는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포 함수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결과값 유무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sum 함수를 통해서도 결집값의 합계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타이타닉.isNa 함수를 쓰는데 이거가 이제 결집치가 몇 개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sum을 딱 쓰시면 이렇게 각 컬럼에 이 결집치의 개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깨끗한데 나이는 177개, 캐비는 687개, 그리고 인발크드는 2개 정도 결집값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결집값 여부와 정확한 개수도 파악했으니 결집값을 처리, 즉 삭제를 진행해야 합니다. 결집값이 존재하는 데이터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드롭나 함수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타닉.드롭나 함수를 하시면은 이렇게 전체 데이터셋을 기준으로 결집값이 1개 이상 있는 행이 모두 삭제됩니다. 이는 로우 행을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건데요. 2번 데이터가 삭제가 됐나 봅니다. 원래 데이터랑 비교를 해보시면 2번에 캐빈이 결집값이어서 삭제가 됐고 그리고 0번도 결집값이어서 바로 1번부터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드롭나를 쓰면 기본 조건이 이 가로를 삭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집값이 하나라도 있다면 가로가 삭제가 되는 건데 저희는 이렇게 가로를 다 삭제해버리면 안 되니까 세로를 한번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개 변수를 컬럼을 쓰면 되는데요. 이게 뭔 말이냐면 타이타닉.드롭나 해서 하시고 여기 매개 변수에 컬럼즈를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결집치가 있는 것에 대한 컬럼 자체가 삭제돼서 에이지 삭제되고 캐빈 삭제되고 인버크드 컬럼도 삭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드롭나를 쓰면은 처음에 말했듯이 결집값이 있는 행 자체를 삭제시키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하시고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특정 수치 찾기입니다. 드롭나 함수를 이용하여 특정 수치를 찾아서 제거하실 수도 있습니다. 드롭나의 트래시라는 임계값을 이용하여 특정 수치를 넘어가는 행을 삭제하거나 서브셋을 이용하여 결제값이 있는 행만 삭제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바로 실습하러 넘어가 볼까요? 이제 결제값의 개수가 특정 수치를 넘어가는 행만 삭제해 보겠습니다. 매개 변수 트래시로 임계값을 설정하여 삭제시킬 수 있는데요. 이게 뭔 말이냐면 타이타닉의 드롭나를 통해서 결제값에 대한 매개 변수 트래시를 2로 설정을 한다면 타이타닉 데이터셋에 한 개의 행에 2개 이상의 결제값이 존재하는 데이터를 삭제한다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게 원래 891개와 같이 나타난 이유는 원래 타이타닉 데이터셋엔 한 개의 행에 2개 이상의 결제값이 존재하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길이가 원본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지정한 컬럼에 결제값이 있는 행만 삭제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매개 변수 서브셋을 활용하면 되는데요. 만약에 제가 age나 inverted 컬럼에 결제값이 있는 행을 삭제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타이타닉 점 드롭나를 해주시고 여기 안에 매개 변수 서브셋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원하는 행 2개를 써주시면 되는데요. 이것을 실행하시면 age나 inverted 컬럼에 결제값이 있는 행이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총 712개로 행이 삭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결제치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결제값이 너무 많은 행은 정보를 얻기 힘들기에 지우는 것이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제값이 있는 행을 모두 지워버리면 데이터의 양은 그만큼 축소됩니다. 따라서 결제치의 값을 채워주셔야 하는데요. 보통 평균값 등을 넣을 수도 있지만 보통 많이 채우는 결제값은 중앙값이나 최빈값입니다. 아니면 주의값을 비교하면서 넣거나 관련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판타스에서 제공하는 필라 함수를 이용해 직접 채울 수도 있고 아니면 인터폴레이션 함수, 즉 보관을 해주는 함수를 이용해 채워보실 수도 있습니다. 인터폴레이션 함수의 매개 변수인 메소드와 리미트 다이렉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개 변수 메소드는 보관을 진행하는 방법을 설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기반으로 한 선형 보관을 진행하며 사이파이를 기반으로 한 보관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이파이 기반 보관은 가장 가까운 값을 기반으로 보관을 할 수도 있는데요. 매개 변수 메소드에는 정말 다양한 변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원리도 다양하니 직접 어떤 원리를 이용하는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매개 변수를 채우는 방향 역시 여러분이 직접 정하실 수 있는데요. 각각 결측지 값을 앞, 뒤 아니면 앞뒤 양쪽의 값을 이용하여 결측값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습하러 가보실까요? 처음에 말했던 두 번째 방법인 결집값을 특정 값 또는 기존 데이터를 참조하여 적합한 값으로 채우는 방법에 대해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다스의 필라 함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age 컬럼의 결집값을 임의로 23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타닉 age 컬럼을 우선 확인하시고 타이타닉.age의 필라를 23으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라를 통해서 비어있는 이런 888번이 지금 비어있는데 이게 23.0으로 채워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임의로 지정한 수치가 아닌 평균값으로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min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이 필라 타이타닉의 필라에 괄호 안에 여러분이 채우고 싶은 것을 쓰시면 됩니다. 저는 평균을 채우고 싶기 때문에 min 함수를 이용하면 888번째 행이 23에서 평균값인 29.699118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결집값을 앞이나 뒤에 있는 값으로 채울 수 있는데요. 이는 필라 함수의 매개변수 메소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와 같은 비슷한 방식인데요. 이때 결집값의 앞에 있는 값을 활용하려면 ffill을 쓰시거나 패드를 쓰시면 되고, 뒤에 있는 값을 활용하시려면 bfill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제가 캐빈 값을 결집값의 앞에 있는 값으로 활용을 해서 채우려면 titanic.cabin.filla 하고 이 메소드를 앞에 걸로 하면 ffill 이렇게 하시면 캐빈 컬럼에 결집값들이 지금 다 채워졌는데 앞에 있는 값을 활용해서 채워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시면 되냐면 위에 타이타닉 데이터셋에 캐빈을 가시면 되는데요. 0, 1, 2, 3, 4, 5가 난 18호, 난 C123이었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0 같은 경우는 앞이 없으니까 그대로 나뉜 거고, 두 번째 인덱스가 18호로 앞에 있는 18호와 똑같이 결집값이 채워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으로 보관을 해주는 함수인 interpolation으로 결집값을 채워보겠습니다. 이 보관 함수는 다양한 메소드 타입을 제공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숫자 타입의 age 컬럼에 linear 타입의 interpolation 함수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즉, 선형 타입의 interpolation 함수를 적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메소드에서 linear, 즉 선형 타입은 앞뒤의 값들을 연결하여 채워집니다. 즉, 여기서는 앞뒤 값들의 평균으로 나타내어진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titanic.age.interpolate 하시고 여기에 이제 매개변수인 메소드 타입을 씁니다. 이거는 선형이고, 그리고 리미트 다이렉션은 앞을 향하니까 forward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888번째 행이 또 22.5로 인터폴레이션으로 자동으로 결집지를 채워준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만약 니얼리스트 타입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값을 하고 싶다면 니얼리스트 타입을 쓰시면 되는데요. 이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 메소드 타입을 니얼리스트로 하면 888번이 19로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앞뒤 값에 이제 거리가 같다면은 뒤쪽의 값으로 채우는 것이 니얼리스트의 디폴트이지만 리미트 다이렉션이 forward이므로 거리가 같을 때, 즉 887번과 889번까지의 거리가 하나의 로우로 같잖아요. 그럴 때는 리미트 다이렉션이 forward이므로 앞쪽의 값을 채웁니다. 그래서 리미트 다이렉션의 역할은 해당 방향으로 우선 보관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상값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셋에서는 결집값 외에도 이상값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상값이란 데이터 내에서 다른 데이터와 크게 차이가 나는 값을 의미하는데요. 데이터 분석은 결집값뿐만 아니라 이상값이 있을 때도 잘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값은 이렇게 데이터를 시각화하면 바로 찾을 수 있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데이터 대부분은 일정 부분에 이렇게 뭉쳐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데이터는 이렇게 뭉쳐있는 곳 주위를 벗어난 곳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모여있는 주위점들과 더 멀리 떨어질수록
원 주위의 이상치 점수의 크기를 나타내는 원의 크기가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주차에서 배운 박스 플롯을 이용해서 이성값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IQR은 4분의 범위로 Q3과 Q1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즉, 데이터가 몰려있는 구간을 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성값 실습을 하러 가보실까요? 이성값을 처리하려면은 일단 이성값이 있는지 없는지 시각화를 통해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20번의 시각화는 박스 플롯으로 한번 해볼 건데요. 박스 플롯에 대한 내용은 저번 시간에 배웠으므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성값을 볼 때 페어 컬럼을 볼 건데요. 페어 컬럼을 보시면은 숫자가 7부터 71, 7, 53, 8 이런 식으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이성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페어 컬럼을 기준으로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플로립의 피겨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고 피겨 사이즈를 가로는 12, 세로는 7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SNS에 박스 플롯을 가져오고 저희가 지정하는 게 타이타닉의 페어 컬럼을 가져오고 싶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시면 이렇게 박스 플롯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0과 70쯤에 있는 검정색 이 길다란 선은 각각 최소값과 최대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넘어가면 이상값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저 노란 네모는 그리고 여기 파란색 네모는 1/4분위수 Q1부터 3/4분위수 Q3까지의 사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았으니 에이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플로립의 피겨 사이즈를 12,7로 두고 SNS의 박스 플롯을 타이타닉의 에이지로 한다. 그래서 여기에 원하는 컬럼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을 보면은 에이지 변수의 박스 플롯 같은 경우 이상값이 60부터 이 60을 넘어가면 이상값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상값이 데이터에서 어느 정도에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상값을 추출해 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IQR 기법을 활용할 건데요. IQR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첫 번째는 1/4분위수 Q1을 찾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3/4분위수 Q3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IQR을 얻습니다. IQR은 Q3에서 Q1을 뺀 게 IQR입니다. 상한값 IQR입니다. 상한값과 하한값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정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Q1 빼기 1.5 곱하기 IQR를 하한값으로 두고 Q3 더하기 1.5 곱하기 IQR을 상한값으로 정합니다. 여기 써본다면 하한값은 Q1 빼기 1.5의 IQR을 곱한 값이고 상한값은 Q3의 1.5의 IQR을 곱한 값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반영한 코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가 길어서 이 함수를 가져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하한값과 상한값
그것을 벗어나는 이상값을 간편하게 찾으려면은 데이터마다 그리고 컬럼마다 하한값과 상한값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내고 그 하한값의 그 값보다 이하인 값, 상한값의 그 값보다 이상인 값들을 찾아내는 함수를 정의를 해서 일반화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만들어진 함수입니다. 인풋으로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의 컬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변수를 먼저 선언을 해주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로어와 어퍼라는 변수를 선언을 했죠. 그래서 하한값과 상한값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Q1, Q3 이 값들도 변수로 설정을 Q1, Q3라는 이름으로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이때 퀀타일 함수는 백분위수를 설정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퀀타일 함수를 써가지고 Q1의 백분위수 그리고 Q3의 백분위수를 각자 이제 선언을 해줍니다. 그 후에 IQR을 정의합니다. IQR은 아까 정의한 Q1과 Q3에 대해서 Q3 빼기 Q1이라고 정의를 해줬고요. 그리고 컷오프는 계산을 조금 더 코드를 간편하게 하려고 한 건데요. 계산을 조금 더 없애죠. 그러면 하한 값이 아까 저희가 정의를 Q1 빼기 1.5 곱하기 IQR이고 상한 값이 Q3 플러스 1.5 곱하기 IQR 여기서 공통되는 게 1.5 곱하기 IQR이니까 1.5 곱하기 IQR 자체를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서 넣은 겁니다. 컷오프라는 검한수. 그래서 이 하한값인 로어는 Q1에서 빼기 컷오프를 한 거고 컷오프가 이 값인 거고요. 상한값인 어퍼는 이 Q3에서 더하기 컷오프 이 값을 한 겁니다. 아까 저희가 말로 정의했던 거를 코드로 바꿔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output IQR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실행하면 프린트 IQR 값과 하한값과 상한값의 값을 출력해달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데이터 1과 데이터 2라는 새로운 변수를 선언을 했는데요. 이것은 데이터 1의 경우는 상한값보다 그 이상의 값들, 이상치를 뽑아달라는 거고 이 데이터 2는 하한값보다 더 작은 이하의 값들인 이상치를 뽑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정의해 준 거고요. 이 함수를 불러옵니다. 함수 이름이 아까 output IQR이었으니까 이걸 그대로 불러오시고 여기 인풋이 데이터를 쓰래요. 저희의 데이터는 아까 타이타닉이 저장했죠. 그리고 저희는 페어에 대해서 보고 있었으니까 페어에 대한 이상치를 보고 있었으니까 컬럼을 페어를 적어줍니다. 이게 이제 인풋의 형식을 쓰라는 의미입니다. 네, 여기 쓸 때는 컬럼을 쓸 때는 묶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수를 불러와서 지금 함수의 프린트문과 리턴이 나오는데요. 프린트 IQ, lower, upper 이게 다 나왔고요. 그래서 fair의 하한값은 마이너스 26이고 하한값은 65인데요. IQR 값은 23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값 개수는 데이터 1과 데이터 2의 값을 더한 거기 때문에 총 116개의 이상값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한값의 이 기준이 마이너스 음수가 나왔는데 요즘에는 음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선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탐지된 이상값의 범위를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히스토그램도 이상값 확인을 위해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번에는 10원의 히스트플랫을 이용하여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xvspan이라는 함수가 나오는데요. 이는 특정 이상값이 있는 구간을 강조해줄 때 음영을 주기 위해서 쓰는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10원의 플랫에 여러분이 원하는 컬럼을 쓰시고 거기에 이제 막대 개수를 나타내는 빈즈 매개변수를 이용하셔서 쓰신 다음
매플로립의 XV 스펜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한값 그리고 타이타닉의 페어의 민값 그리고 뭐 이런 매개 변수들도 설정을 해주시고 상한값도 같은 원리로 써주시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XV 스팬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음영이 칠해진 거고요. X미는 이상값 범위 박스를 그릴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Xmax는 이상값 범위 박스를 그릴 끝점으로 이렇게 뭔가 이상값의 범위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친 게 이제 로열 그 하한값 이하인 값들에 대한 이상값을 이제 의미하는 거고, 여기 빨간색은 상한값 이상인 이상값을 의미하는 그래프라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상값을 처리하고 대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상값을 삭제를 해야 되는데요. 이상값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아까 했던 하한값보다 높고 상한값보다 낮은 그 데이터들을 선택하여 출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타이타닉의 no output이라는 변수를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타이타닉의 upper보다는 낮고 타이타닉의 low보다는 큰 타이타닉 컬럼의 페어를 출력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타이타닉 no output이라는 변수에 담고 타이타닉 no output head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이상값이 아까 116개 IQR에서 116개라고 했는데 이게 빠졌는지 보려면 이 인포를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를 확인해서 총 로우의 개수를 보면 네, 775개가 됐죠. 그러니까 891개에서 116개를 뺀 775개만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이상값을 삭제해야 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상값만 출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함수에 아까 썼던 물결 기호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output은 타이타닉의 물결 타이타닉의 페어가 어퍼보다 작은 거 and 로어보다 큰 거가 아닌 거니까 결측치가 이상치만 출력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 output.info를 하시면 네, 이렇게 116개의 이상값만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상값만 선택했으니 이상값의 인덱스만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변수를 만듭니다. output에 인덱스를 저장할. 그러면 output.index 함수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output이 이상치만 있는 데이터의 인덱스를 뽑아서 output index라는 변수에 넣었고, 이것을 출력하기 위해 output index를 한 번 더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상값이 있는 인덱스 번호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타이타닉.iroc를 쓰시고 아프, 9를 씁니다. 여기서 9는 컬럼의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페어 컬럼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0, 1, 2, 3, 4, 5, 6, 7, 8, 9번째이기 때문에 i로신에서는 데이터, 컬럼의 순서를 숫자로 나타내기 때문에 9라고 입력을 해줬고요. 이게 이제 타이타닉의 페어의 평균값입니다. 그러니까 페어 컬럼의 평균값으로 다시 저장을 해준다는 의미죠. 그 이상치들을 말이죠. 그래서 앞에 헤드 10개를 뽑아보면은 이상치였던 기존 값들, 예를 들면 첫 번째가 32였는데 19로 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평균값으로 다시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판다스의 문자열을 알아보겠습니다. 판다스에는 두 가지 문자열 타입이 존재하는데요. 하나는 오브젝트 D 타입 넘파이 배열이고 나머지 하나는 스트링 D 타입 확장 타입입니다. 판다스 공식 사이트에서는 두 번째인 스트링 D 타입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기에 이걸로 변환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자열 안에는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열 안에서 특정 단어를 여러분이 분리할 수 있다면 그 데이터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부터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자열 변수인 name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D 타입을 입력해 주시면 지금 데이터 타입이 오브젝트 타입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스트링으로 고쳐주려고 합니다. 이때 s타입이라는 함수를 쓸 예정인데요. 이 s타입은 이제 수동으로 다른 데이터 타입을 바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스트링으로 바꾸고 싶기 때문에 여기 스트링을 입력하신 다음 이 타이타닉 네임을 다시 데이터 타입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트링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타이타닉 데이터의 네임 변수에 대한 데이터 변형을 조금 해볼 건데요. 여기 네임을 보시면은 네임 변수의 이 데이터들은 2개 이상의 단어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별적으로 분리를 해볼까 합니다. 분리를 할 때는 스플릿 함수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단어와 단어 사이가 쉼표로 분리되어 리스트로 저장됩니다. 하지만 공백이 아닌 기호로 묶여있는 경우에는 분리에 사용된 이 콤마 기호를 중심으로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여기 스플릿 함수 안에 매개 변수를 써주시면 되는데요. 바로 pet이라는 매개 변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pet에 구분 기호인 콤마를 다음표를 통해서 묶어서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구분되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매개 변수 expand를 통해서 개별 컬럼을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와 같이 그대로 스플릿까지 써주시고 안에 expand라는 매개 변수를 써주시는 겁니다. 이거를 true로 활성화하여 개별 컬럼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을 해보자면 여기 보시면 이 1번째 인덱스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성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이제 나눠서 확인해 보자면 이렇게 첫 번째 인덱스 컬럼에 있는 내용인 성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따로 저장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젠더라는 것을 만들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호칭을 의미하는 단어에 접근을 하였는데요. 조금 문제가 있는 건 여전히 여기에 보시면 점이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점과 몇몇 개는 콤마도 붙여 있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 콤마들을 빼보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데이터 분석에 불필요한 기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replace 함수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아마 여기 저희가 설정한 대로 replace 함수 안에 있는 점과 이 콤마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매개 변수 regular express in regex는 이제 true로 하면 정규 표현식으로 사용이 되고 false로 표현한다면 아까와 같은 그 특수 문자 점과 콤마를 사용하지 않는 일반 문자열로 전달한다는 의미입니다. 정규 표현식은 그의 반대인 특수 문자를 그대로 전달하는 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단 지금은 아까 생성하였던 젠더 컬럼의 메인 컬럼에서 점과 콤마를 뺀 데이터를 대신 넣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걸 저번 시간에 배운 고유값을 확인하는 함수인 value count를 통해 점과 콤마가 붙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여기 성 옆에 점과 콤마가 다 삭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호칭이 있죠. 성별 외에도 정말 다양한 호칭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우리는 이제 이것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한 자릿수 호칭들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는 역시 replace 함수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많은 성들을 미리 가져와 봤습니다. 정말 많은데 저희가 데이터 처리를 할 때는 젠더의 경우는 여자와 남자밖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호칭이 있으면 있을수록 데이터 분석을 하기에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replace 함수를 이용해서 대체할 건데요. 우선 이 많은 이름들을 여기 레어 네임이라는 변수에 넣습니다. 그리고 타이타닉 젠더라는 것을 이제 정의를 해주는데 이건 새로 저희가 이제 만드는 거고 여기 옆에 타이타닉 젠더
기존에 있던 타이타닉 젠더의 리플레이스 함수를 사용합니다. 리플레이스 함수는 여기 앞에 있는 이거는 저희가 위에 정의할 레어 네임을 의미하고 여기는 그것을 이걸로 바꾸겠다 라는 의미고 그리고 아까와 같이 매개 변수 레귤러 익스프레션은 false로 해서 표현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실행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값 함수를 통해 다시 확인해 보면 네, 이렇게 세 개의 성호칭 외에 나머지는 다 레어로 대체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에서 리플레이스 함수는 데이터 전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매우 중요한 함수이니 꼭 아시길 바랍니다. 이제 카운트 함수를 활용하여 숫자가 아닌 문자수를 세어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했던 네임 컬럼을 활용하도록 할게요. 네, 이거는 이제 공백을 기준으로 카운트를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공백 카운트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백을 포함한 모든 문자 수를 세어본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단어 수를 세고 싶으니까 단어 수를 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단어 사이에 공백이 있을 때마다 플러스 1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코드를 그대로 쓰시고 플러스 1을 하시면 네, 이렇게 단어 수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단어 중에 영어 M이 몇 개 있는지 찾고 싶다면 처음 코드에 여기 여러분이 찾고 싶은 알파벳이나 기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형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테고리 데이터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값이 크기나 수치적 연산이 아닌 특정한 범주나 그룹을 나타내는 데이터입니다. 3주차에서도 배웠었죠. 카테고리형 데이터는 내부적으로 고유한 값을 정수 코드로 매핑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계절에 매핑한다면 봄은 0, 여름은 1, 가을은 2, 겨울은 3으로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카테고리형 데이터는 또다시 명목형과 순서형으로 나뉩니다. 명목형 데이터는 높고 낮음의 순위가 없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남성과 여성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 먼저 와도 순위나 순서는 없습니다. 그저 성별일 뿐이죠. 아니면 survived 컬럼과 같이 생존하면 0, 사망하면 1이라는 범주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순서형 데이터는 크기나 순서 등의 고유 순위가 존재하는 데이터로 타이타닉 데이터에서는 객실 등급이 있습니다. 순위로서는 1이 가장 높은 등급이 됩니다. 반면에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에이지 페어는 뭔지 알 것 같은데요. 여기 있는 ships는 형제나 배우자의 수를 의미합니다. 이 세 개 모두 다 하나의 범주가 아니라 실제 수를 나타내는 것이기에 카테고리 데이터가 아니게 되는 것이지요. 실습에서는 컷과 큐컷 함수를 이용하여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는 데이터를 구간형 범주화와 비율형 범주화를 통해 명목형 데이터로 만들어 볼 것이며 명목형 데이터의 순서를 적용하여 순서형 데이터로 바꾸는 작업을 해볼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실습하러 가보실까요? 그러면 이 세 개의 카테고리 중에서 에이지 컬럼을 한번 카테고리 타입으로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것을 활용해 봅시다. 일단 에이지 컬럼의 최대값, 최소값, 백분위수 등을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겠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아주 유용한 함수인 describe 함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최소값이 0.42, 최대값이 80으로 대충 0에서 80세이고 20대에서 30대가 가장 많다는 것을 어림잡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확실하게 나이에 따른 사람 수를 알아보려면 범주화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는 어린이, 그리고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나눠 볼 것입니다. 이를 위한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드를 미리 이제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어린이면 0에서 10 사이고, 그 다음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이렇게 총 7가지의 범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7가지의 범주를 생성하기 위해서 8개의 지점을 놓아준 것이고요. 여기 라벨스 변수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 라벨을 하나하나 지정을 해줍니다. 이제 이를 판다스의 컷 함수를 활용하여 에이지 컬럼에 빈즈와 라벨즈를 입력해서 범주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에이지 스컷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만들고 여기 매개 변수에는 저희가 위에서 정의한 빈즈와 라벨즈를 써줍니다. 이거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 파이썬 키들을 입력하면 이렇게 에이지 스컷이라는 새로운 컬럼이 생기고 저희가 나눈 대로 범주화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정확한 나이대별 사람 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만든 에이지 스컷을 이용해서 밸류 카운트 함수를 사용하시면 이렇게 범주화된 나이대별 사람의 수가 정확히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20대에서 30대가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범주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백분위 수를 의미하는 쿼타일에서 Q를 따온 Q컷 함수를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새로 Q라는 매개 변수가 들어가는데요. 이 Q는 7분할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이 7개로 나뉘어서 대략 모든 구간이 14%씩 나뉘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행을 시키면 여기 맨 마지막에 밴드 Q 컷 컬럼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보려면 밸류 카운트 함수를 이용해서 각 범주마다의 사람의 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거의 다 비슷하게 분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카테고리 데이터가 명목형과 순서형으로 나뉜다고 했는데 이제는 순서형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서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는 고유한 범주값에 각각 다른 가중치를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데이터 분석 시 가중치가 높은 범주값에 더 높은 점수 또는 더 높은 순위를 부여한 데이터를 모델링에 사용하면 결과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타이타닉 데이터셋의 P클래스 컬럼에서 이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카테고리 타입은 원래 명목형의 디폴트입니다. 하지만 이를 가중치를 주어 순서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순서형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setCategories라는 함수를 활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번에 배웠던 sType 함수를 통해서 카테고리 타입으로 변경하고 setCategories를 통해서 1등급으로 갈수록 가장 가중치가 커지도록 대괄호 안에 작은 순서에서 큰 순서로 범주값을 입력합니다. 이때 매개 변수는 순서형이기 때문에 true로 설정하여 실행을 시키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조건에 맞춰 데이터를 골라서 볼 수 있는 데이터 필터링에 대해 학습을 했는데요.
여기서 결측지는 데이터의 값이 없는 것을 의미하며 판다스에서는 none으로 표기합니다. 결측지를 확인하고 시각화할 수 있는 함수가 존재하며 결측지 제거 역시 가능했습니다. 드롭나 함수의 매개 변수는 잘 설정하면 임계값을 기준으로 값을 삭제하거나 서브셋 매개 함수로 컬럼에 결측값이 있는 행만 삭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어버린 결측값을 채우는 것이 데이터 분석에서 더 유용한 성과를 낼 수 있기에 결측값 자리를 채우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값을 대체하는 방법에 여러 방법이 있지만 보통 최빈값, 중간값을 직접 채우거나 함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채울 수도 있었습니다. 보관 함수인 인터폴레이션 함수의 매개 변수인 메소드와 리미트 다이렉션을 이용하여 보관 방법과 결측값을 채워가는 방향을 지정해 줄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데이터 내에서 다른 데이터와 크게 차이가 나는 값을 아웃라이어, 이상치라 부르며 시각화, 박스플롯을 이용하여 이상값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치 역시 데이터 분석을 잘 하기 위해서는 해당 값을 대체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판다스의 문자의 유형에 대해서도 학습했습니다. 오브젝트 D타입, 스트링 D타입이 있었고 판다스에서는 스트링 D타입을 권고했습니다. 문자열에서 여러 정보를 추출할 수 있기에 스플릿 함수나 리플레이스 함수의 리젝스 기능을 이용하여 여러 정보를 얻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카테고리형 데이터는 값이 크기나 수치적 연산이 아닌 특정한 범주나 그룹을 나타내는 데이터로 명목형과 순서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다루었습니다. 명목형 데이터는 높고 낮음의 순위가 없는 데이터를 의미하며 순서형 데이터는 크기나 순서 등의 고유 순위가 존재하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실습에서는 cut, qcut 함수를 이용하여 카테고리에 속하지 않는 데이터를 구간형 범주화와 비율형 범주화를 통해 명목형 데이터로 만들어 보았으며 명목형 데이터의 순서를 적용하여 순서형 데이터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데이터 병합과 재형성에 대해 다루며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자료입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분석 4주차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